미국 주식을 함께 거래하며 같이 배우는 12프로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월 19일 수요일에 마켓을 같이 보면서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마켓이 오전 내내 큰 상승폭으로 있다가 끝나기 1시간 전부터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는 1.5%, S&P는 1%, 나스닥은 0.5% 빠지면서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은 그래도 생각보다 긍정적으로 0.3% 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선물 거래는 현물 시장이 열 때까지 변화를 많이 합니다. 현물 시장이 열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오늘은 좀 차트를 볼 건데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종목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약간의 서프라이즈가 있습니다. 자, 먼저 S&P를 볼까요? S&P의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가 매번 보는 차트죠. 어제 여기 탑을 뚫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내려왔는데요. 지난번에 형성된 이 저항선이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 500은 RSI가 56.19로 아직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는데도 지금 힘을 빼고 있는 모습이, 이 저항선인 2950선을 뚫고 200일 이동평균선인 3000을 뚫어야 우리가 비로소 다시 상승 모드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걱정스러운 것은 이 급격한 하락 뒤에 많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많이 올라온 것이 워낙 높은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바운스를 한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변수가 아직 백신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백신도 없고 경제는 자꾸 열어야 되는 압력 때문에 모든 주가 어느 정도 자택 대피령을 완화하면서 서서히 상점들이나 비즈니스들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그 효과가 앞으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가 크게 늘지 않으면 많이 다행이고, 역시 주식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일봉 차트를 보지 않고 주봉 차트를 볼 겁니다. 이제 이 S&P의 이 모습이 주봉 차트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 화살표가 일봉 차트의 50일 이동평균선이었습니다. 여기 데일리에 보시면 50일 이동평균선 보이시죠? 주봉 차트로 봤을 때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급격한 하락 후에 바로 반등을 해서 역시 롱텀 기준, 그러니까 주봉 기준으로도 저항선에 와 있는데요. 이 저항선을 뚫어내야 됩니다. 뚫어내지 않는다면 뭐가 걱정이냐 하면 여기 보이시죠? 이게 50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밑에 게 20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건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는 겁니다. 200주 이동평균선을 뚫고 저항선에 있고 바로 위에 50주 이동평균선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좀 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저항을 뚫어내지 못하고 다시 내려간다면 200일 이동평균선인 2680을 세심히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약 250포인트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꼭 떨어진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런 위험도 있다는 거죠. 아마 이 저항선에 계속 부닥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지금 성공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시도할 때는 꼭 뚫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는 종목들도 주봉 차트로 한번 긴 안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애플 주식이고요. 애플 주식은 주봉 차트 기준으로도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죠. 하지만은 걱정스러운 것은 이격도가 상당히 넓고 50주와 200주 사이에 이격도가 상당히 넓고, 또 주가 자체도 50주에서 상당히 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때는 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소량으로 사셔서 장기간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매수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RSI는 61.6이고요. 조심조심 보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서 소개했던 AMD죠. AMD 역시 거의 사상 최고치 육박하다가 조금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봉인 차트인 만큼 장기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주식 자체도 50주 이동평균선과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신다 하더라도 소량으로 사셔야 되지만 사실 보통 투자에서는 리스크 리월드라는 게 있죠. 투자 위험 감수하는 이율과 내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 비율이 우리 쪽에 와 있을 때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물론 천장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와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과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과연 사상 최고치 가격 근처에서 살 이유가 있느냐 하는 거죠. 올라가도 수익률이 몇 %나 과연 날 수 있느냐 이거죠. 과연 떨어진다면 50주 이동평균선으로까지 또 밀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AMD는 40대 초반까지 밀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프라이스에서 15포인트가 내려가야 되는데 앞으로 15포인트를 올라갈 수 있는 그 이상을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되느냐, 경제의 조건이 되느냐, 그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도 보유하고 계신 분은 계속 장기간 갖고 계실 거니까 들고 가셔도 됩니다. 사실 여기서 확 떨어지면 사면 되니까요. 좋은 찬스잖아요. 롱텀으로 봤을 때는. 주식 거래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사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아마존을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역시 주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넓은 이격도가 있고 50주에서 멀고 사상 최고치에 현재 놓여 있는데요. 이렇게 비싼 상황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려가는 양과 올라갈 수 있는 양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보면은 과연 이것이 수익률이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위험 감수를 얼만큼을 해야 내가 얼마나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더 따져봐야 되겠죠. 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볼게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사상 최고치를 지난 1월에 만들었다가 모두 같이 빠질 때 같은 수준으로 빠졌지만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역시 이번 사태에 의해서 큰 타격을 입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에 금융주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갔는데 역시 금융주는 지금 현재 앞이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횡보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시스코를 보겠습니다. 시스코는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격도를 점점 줄여나가고 있죠. 이 종목은 아까의 주식들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있네요. 그 급격한 하락 이후에 빨리 200주를 뚫고 올라와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물론 50주가 지금 저항으로 남을 수 있는데 저항을 맞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격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RSI는 53.01로 아직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고요. 물론 다시 빠져서 200주 이동평균선까지 밀릴 수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일이 상당히 안 좋았죠. 정유산업이 안 좋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라인이 보이시죠. 여기가 지붕으로 뚫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2017년 말부터 3년 동안 이 지붕을 뚫지 못했어요. 아주 상당히 강력한 저항선이었고요. 뚫지 못하니까 이 밑에 선을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은 이번 사태에 그 지지선도 뚫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던데 지하까지 내려갔습니다. 지하까지 내려갔다가 이 뚫은 지지선이 지금 저항선으로 또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RSI는 45.75로 나쁘진 않은데요. 문제는 RSI가 이미 꺾여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약해질 수 있고 횡보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주식이죠.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 200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그것이 2018년도 말인데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2020년 1월에 옛날 하이를 깨고 3년 만에 뉴 하이를 만들자마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20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다시 올라가서 지금 저항에 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내려올 확률이 다분히 있고요. 내려온다면 이 50주 이동평균선인 약 195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하시려는 분은 195에서 약간 사들이시고 나눠서 조금씩 사들이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겠습니다.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의 형태인데요. 여기에 저항을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지였던 것을 뚫고 내려오고 다시 저항을 뚫고 올라갔거든요. 내려온다면 이 선이 바로 50주 이동평균 선이기 때문에 그 위치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잔슨앤잔슨이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 베이비 파우더가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소문인지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뉴스에서는 일단 그 판매를 중단하고 모두 걷어들이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안 좋은 소식인데 지금 현재 잔슨앤잔슨은 사상 최고치 근처에서 맴돌고 있고요. 주봉입니다. 이격도 같은 경우는 아주 양호한 편인데 RSI가 56.20이니까 50주까지인 136으로 136 근처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좀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세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다른 종목과 마찬가지로 2020년 1월에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그것이 약 59.5인데요. 마켓과 같이 급격히 빠졌다가 반등을 했으나 반등 부분에 40%가량을 내주고 200주 이동평균선에 놓여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롱텀으로 들고 있기는 아주 좋은 회사이지만은 지금 트레이드상으로 봤을 때는 이격도가 상당히 넓은 지금 지난 10년간에서 가장 넓은 시점에 있는데요. 이 이격도가 이미 꺾여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다는 소리는 이 주식이, 이 종목이 횡보를 하거나 좀 더 내려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 200주 이동 평균선을 홀드하고 다시 마켓과 함께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회사고 하지만 오늘은 투자가로만 보는 거니까 롱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 근처에 있고요. 다행인 것은 마켓이 다 떨어질 때도 50주 이동평균선을 거의 홀드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바운스를 해서 사상 최고치 근처에 와 있는데요. 시장이 올라가만 준다면 특별히 걱정할 게 없지만 지금 시장도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이 이격도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격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조금 빠질 확률이 있고요. 다시 50주 이동평균선을 향해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이 나오고 마켓이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면 역시 이 주식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되도록이면 사는 타이밍은 아니고요. 사셔도 조금만 사셔야 되고 RSI는 63.48인데요. RSI 자체는 이미 꺾여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지만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겠지만 트레이드의 특성상 좀 더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심하시고요. 새로 진입하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사상 최고치에 행진을 하고 있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격도가 넓다가 조금 줄였는데 이제 다시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끝난 것이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켓만 홀드 해주거나 올라가 준다면 이 주식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RSI가 이미 72이고 이건 주봉단입니다. RSI가 72이고 종목 가격이 50주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빠져줄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새로 진입하시는 것은 자제하시고요. 진입하셔도 약간만 진입하시고 빠진다면 추가적으로 더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이 핫하죠? 엔비디아가 완전히 또다시 미쳤습니다. 지난 하이였던 292를 뚫고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352에 있는데 보십시오. 이격도가 넓은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었죠. 네, 이격도를 줄이고 다시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흐름은 좋은데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50주가 꾸준히 올라간다 하더라도 200주는 이렇게 가고요. 50주가 꾸준히 올라간다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빠져서 같이 바운스하고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새로 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고요. 되도록이면 사신다 하더라도 조금씩만 사시고 어느 정도 50주와 가까울 때 사시면 더없이 좋겠죠. 마켓이 올라가거나 횡보해 준다면 이 주식은 더 올라갈 겁니다. 장기간 들고 계신 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새로 진입하는 것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자, 스타벅스도 상당히 그동안 많이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하고 또 특히 반등한 상황에서 홀드를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모습인데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역시 넓은 이격도입니다. 이격도가 넓으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횡보를 하면 이격도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숨을 고르는 거죠, 한마디로.
숨을 고르고 좀 가다가 이격도를 줄인 다음에 본격적으로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많이 사시는 건 자제하시고 새로 진입하는 것은 소량으로만 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좀 횡보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테슬라는 솔직히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차트 보는 방식으로 봤다가는 큰 코닥치는 정말 괴물 같은 녀석이고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격도가 넓은 줄 알았는데 여기는 이격도가 가늠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급격하게 올라갈 거거든요. 이 프라이스들을 반영을 하려면 이 50주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200주는 50주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200주는 이런 식으로 200주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텐데요. 점점 급격히 벌어질 겁니다. 이 프라이스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완전 다른 세계에 사는 녀석이라서 우리가 이 차트 읽는 그대로 가면은 곤란할 수 있고요. 다만 워낙 괴물 같은 종목이니까 사셔도 아주 극소량만 사셨다가 혹시라도 지난번 같이 많이 빠진다면은 추가적으로 사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아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런데 비자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저항선을 뚫고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아주 힘이 세다는 거죠. 그리고 RSI도 55.20이라 아직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셨듯이 이격도가 상당히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언젠가는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횡보로 오랫동안 가지 않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크래시 같은 큰 폭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심하시고 새로 진입은 아주 극소량만 하셔야 됩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횡보하기를 바라는 것이 좋습니다. 올라간다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더 올라간다면은 다시 크래시할 확률이 있습니다. 장기간 들고 계신 거는 어떤 종목이든 대부분 괜찮아요.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3년 미만으로 갖고 계실 분들은 이 차트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격도가 100% 맞는다는 이런 매직 소스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 과거를 봤을 때 충분히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월마트를 보겠습니다. 월마트 또한 사상 최고치로 잘 홀드하고 있죠. 근처에서 잘 홀드하고 있는데 50주 이동평균선으로 내려올 확률이 꽤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70 근처까지 갔다가 뚫어내지 못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다가 지금 좀 멈추는 듯 하다가 다시 꺾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50주 이동평균선인 115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걱정스러운 것은 역시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이격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주식들이 리스크 리월드로 봤을 때 리스크가 위험률이죠. 그 다음에 리월드가 보상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는 사람한테 있느냐 아니면 홀드하는 사람한테 있느냐 뭐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내가 사려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얼만큼의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거거든요. 리스크 리월드 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조금 더 싸지기를 기다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시작할 때 제가 서프라이즈가 뒤에 있다고 했는데요. 서프라이즈가 뭐냐면 제가 그동안은 한국 주식을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한국 주식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어요. 물론 몇 종목 삼성, 포스코 이런 몇 종목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큰 회사이다 보니까 관심은 늘 있었는데 이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 한국 주식도 팔로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몰랐고요. 한국 주식을 코스피와 삼성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인데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 50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내려오는 베어 마켓 시그널을 이 부분에서 이것이 2018년 5월달이네요. 이 부분에서 보여줬고요. 그 뒤로 밀리다가 거꾸로 이격도가 이렇게 넓어졌을 때는 다시 반등을 하고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맞고 다시 내려왔고요. 이번엔 뚫어냈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격도는 상당히 넓고요. 미국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1월, 2월에 하이를 만들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상당히 어이없게 밀려내려 1435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지금은 1989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무 빨리 급등을 했고요. 두 번째는
20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을 확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자, 위클리로 볼까요? 자,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은 이 이격도를 견디지 못하고 내려와서 데드 크로스를 여기서 만들고요. 지금 현재 그 상황을 이격도를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식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격히 내렸다가 반등이 또 급격하게 됐는데요. 2050 정도의 50주 이동평균선을 뚫어내는 것이 관건이고요. 아마도 이번엔 뚫지 못하고 내려올 확률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를 볼까요? 삼성전자의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1월에서 2월 사이에 하이를 계속 만들다가 역시 삼성도 이 마켓이 내려가는데 뭐 장사가 없으니까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2,000까지 밀렸다가 다시 지금 좀 회복하려고 52,000선까지 올라갔다가 뚫어내지 못하고 홀드하지 못하고 내줘서 다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두 번째 트라이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고요. RSI는 55에 있고요. 관건은 조만간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뚫어내야지만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긴 안목으로 주봉을 보자면요. 벌써 딱 봐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줄 아시겠죠? 자, 이 넓었던 이격도를 하락에 이은 횡보로 많이 줄여놨고요. 지금은 또다시 마켓이 바운스함으로써 또 이 이격도가 슬슬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그 미국 주식들보다는 상당히 건강해 보입니다. 여기서는요 모아 가실 수 있는 상황인데요. 보셨듯이 50주를 뚫어내는 걸 보시고 사시던지 뚫어내지 못하고 내려온다면 여기 200주 이동평균선을 주시하셨다가 근처에 오면은 매수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내려와서 200주 이동평균선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50주를 뚫어내고 올라갈 때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멘텀인데요. 모멘텀이 있을 때 내려갈 때 싸게 집으려고 하는 것은 좀 위험이 따릅니다. 올라갈 때 그 모멘텀을 잡고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을 빨리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50주를 뚫고 올라가는 선을 잡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조심은 하셔야 되겠죠. 늘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여러 차례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삼성은 아시다시피 오래 들고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처럼 믿고 갈 만한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삼성은 이 시점에서 사셔도 되고요. 조금 기다렸다 사시면 더 좋고요. 혹시라도 빠진다면 200주에서 사셔도 괜찮습니다. 삼성은 지금 시점이 아주 비싼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 나가시면 아주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줍지 않게 제가 또 한국 주식도 여러분과 같이 봤고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일날 마켓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그동안 매일 장기 투자하기 좋습니다. 장기 투자하기 좋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인 차트로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런 시간들을 좀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특히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무엇보다 격려의 댓글과 질문이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을 나누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미입니다. 다 개미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장기 투자만 해. 어떤 사람들은 단기 투자는 도박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투자에 있어서는 편협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는 배우는 자세로 우리가 서로 같이 배우면서 같이 공유해 나가다 보면 저희들도 비록 개미지만 성투할 날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